네, 안녕하세요. 원자재라면 경제가 쉬워진다. 원자재 월드입니다. 네, 유가, 철광석, 스프레드 둘 중에 지금 누가 맞는지 그 내용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. 오늘 중국 지표가 나와서 중국 지표도 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. 본의 아니게 이번 주에 두 번 오게 되네요. 제가 그 하이엠 유튜브 채널의 멤버십을 한번 테스트 버전으로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방송을 하는데 또 멤버십도 만들었는데 너무 한 번 하는 거 좀 게으른 것 같아서 그 방송을 좀 찍으려고 하다가 요 원자재 월드 잠깐 한 5분 정도 녹음하고 가려고 합니다. 유가부터 좀 볼까요? 유가가 다시 70달러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. 뭐 보시는 것처럼 2022년 말부터 지금 70에서 80 밴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작년에 120, 130까지 갔다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. 뭐 우리 변함없이 여기 75달러 중기 펀더멘탈 균형 가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어쨌든 지금은 다시 펀더멘탈 가격 아래로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아이런 우리 이제 철광석하고 좀 보면은 올해 저희가 이제 철광석을 저희가 이제 80까지 작년 11월에 80달러까지 밀렸었습니다. 220달러 이건 말이 안 되고요. 그렇다고 80달러도 너무 말이 안 되고, 그래서 중기 균형가는 저희 이제 120달러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좀 오버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철광석이 이제 지난번에도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건 언더슈팅이다, 그런 포인트 봤었고요. 지금 반등하는 건 자연스럽다, 뭐 150까지 가는 것도 자연스럽다, 이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. 왜냐면 이제 중국 경기 또는 글로벌 실물 경기가 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좀 맞지 않겠는가, 그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80 봤을 때 120 가는 거 무리 없을 거다, 자연스럽다 봤고요. 지금 120 좀 넘었습니다. 그런데 뭐 150도 갈 수 있겠다, 그런 느낌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뭐 160까지 넘어간다 이러면 약간 오버시팅이다,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. 먼저 이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유가하고 철광석하고 스프레드가 좀 생기고 있어요. 아까 보신 것처럼 작년 11월부터 보면 철광석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유가는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. 지난해 4월 달, 7월 달까지 보면 비슷한 흐름이죠. 두 개가 비슷하게 이렇게 좀 가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지금 스프레드가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.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럼 일반적으로 얘네 둘은 어떤 관계로 가는지 한번 좀 길게 좀 보면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흐름을 좀 보면은 너무 그 코릴레이션, 즉 상관관계가 뭐 정확하게 우리가 수치로 계산을 해보기 전에도 대략 눈치로 봐도 좀 비슷하게 흘러가죠. 파란색 유가가 내려오면 철광석 가격도 내려오고, 또는 올라가면은 유가도 올라가고, 코로나 때 철광석 가격이 2배, 3배 이렇게 올라갔고 유가도 2배, 3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. 먼저 철광석 가격이 이 녹색 선이 내려오기 시작했고, 그리고 유가도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물론 전반적으로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본다면 유가가 아직도 좀 펀더멘털 가격이 좀 높게 돼 있는 건 사실인데, 요 근래에 보면은 철광석 가격이 선전을 하면서 유가는 상대적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균형점을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유가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철광석보다 조금 위에 있는 게 더 맞다,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철광석도 아직 업사이드가 조금 있고 유가는 조금 더 업사이드가 반등하는 게 맞지 않는가,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. 즉 길게 얘기했지만 결론은 이게 다 경기 팩터들이에요. 그래서 유가하고 철광석, 그리고 유가하고 코스피, 다 비슷비슷하게 움직입니다. 유가, 철광석, 그리고 뭐 코스피, 이머징, 중국 지수도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요.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이격이 발생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흥미로워지는 거죠. 누가 우리 편인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. 그거를 이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중국 지표들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,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시나리오는 유가가 좀 과도하게 밀렸다, 이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. 매크로의 영향으로 80달러 정도 지금 가는 게 맞지 않나 보는데, 펀더멘탈은 한 75달러에서 80달러 레인지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, 지금 SB뱅크라든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좀 강하게 좀 밀렸다, 이런 관점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더 밀리면 밀릴수록 기회다, 이런 관점 보고 있는데, 그 근거들 몇 가지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. 미국 지금 원유 재고 이번 나온 지표는 조금 늘었습니다. 지난번에 줄었다가 이번 조금 늘었는데, 이런 포인트들도 뭐 유가 약세에 뭐더 일정 부분은 기여를 하겠죠. 오펙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22년도에는 2.5 MBD, 2.5 MBD 정도, 2.5 100만 증가할 것이다. 수요가, 글로벌 수요가 올해는 한 2.3 정도, 올해 성장률이 좀 떨어지면서 2.3 정도 증가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작년보다 좀 더 증가한다 보고 있고요. 대부분의 포션은 이 핑크색, 오렌지색인가요? 차이나 0.7. 작년에는 이제 차이나가 마이너스를 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하면서 그 포인트로 인해서 더
중국으로 인한 디맨드 원유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좀 중국 지표 좀 몇 개 좀 보죠. 철 생산량입니다. 지난 4분기, 그러니까 11월부터 지금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제 3월부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미세먼지 많이 오고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철 많이 만들고 있구나, 철광석 많이 쓰고 있구나, 중국 경기 반등하고 있구나, 이렇게 좀 미세먼지 좀 계속 좀 체크하면서 중국의 리오프닝, 경기 반등 이렇게 좀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요. PMI도 좀 보고 있습니다. PMI도 뭐 보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11월에 리오프닝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반등을 해서 지금 52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몇 개 그래프를 볼 건데 대부분 다 이런 모습일 거예요.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겁니다. 그리고 이거는 오늘 나온 산업생산 지표 2.4% 증가한 지표 보고 있습니다. 예상보다 조금 덜 나왔지만 어쨌든 바닥 찍고 산업생산도 반등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지표는 자동차 세일즈, 차가 얼마나 팔리는가 좀 보고 있는데 이 지표도 1월을 저점으로 지금 좀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즉 내수 부양 이런 쪽으로 좀 더 중국도 계속 좀 갈 것 같고 한국도 그러겠죠. 내수 좀 더 갈 거고요. 오늘 뭐 대체 휴일 늘린다고 그러는 것도 결국엔 내수 관광 더 하라 뭐 이런 포인트들, 소비 돈 더 많이 써라 이런 쪽으로 내수 부양 쪽에 가는 얘기들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국 쪽의 경기가 아직은 지금 뭐 그렇게 스트롱하게 반등한다 보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반등할 거고 이런 흐름은 계속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무게를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이드의 원유 디맨드 증가하면서 유가도 한 $75 정도는 가주는 게 지금의 펀더멘털 수요 공급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오늘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은 그 북극 쪽에 알래스카 쪽에 미국의 그 유전 개발하는 걸 다 바이든 정부 때 다 막았었는데 다시 세계를 허가를 해줬죠. 그래서 미국은 에너지 자원 무기화 이런 것들 사실은 뭐 조용히 하고 있는 거고 유가를 안정시키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지금 자기 사이드로 끌어들였고요. 그리고 자기네 생산도 올해 역대 최고로 가져갈 겁니다. 그래서 유가 상승을 뭐 $100 이상 간다 이렇게 보지 않고 한 75에서 80, 85 좀 아래로 본다면 75에서 70, 뭐 조금 더 본다면 65, 요 정도 밴드로 보고 균형가는 $75 밴드를 크게 지금 아직 바꿀 상황은 아니다. 이런 관점으로 좀 계속 더 지켜보겠습니다. 중국에서 나오는 지표들 계속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이번 주에 자주 뵈서 반갑고 좋았습니다. 좋아요와 댓글, 질문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. 지금까지 원자재라면 경제가 쉬워진다 원자재 월드였습니다.